예, 안녕하십니까. 속뜻 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만찬. 어쨌든 뭐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식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사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자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개의 한자로 결합된,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결합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한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각각의 한자로 우리가 나눠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만찬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이 글자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찬의 어원, 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만찬의 정확한 원래의 한자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만찬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글자라는 게, 모든 문자라는 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뜻이라는 것은 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면 쓸모없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만자가 저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찬이라는 건 밥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한자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많이 저녁만, 밥찬 이렇게만 우리가 공부해도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녁만 밥찬. 어떤 뜻인가요? 간단하죠? 네, 저녁에 먹는 밥이죠. 저녁밥. 이렇게 해석하면 만찬의 뜻을 정확히 아시게 되는 것이죠. 만찬하면은, 밥찬하면은, 여기서는 좀 특별한 의미인데요. 찬이라는 것은 좀 풍성하게 그렇게 차린 그러한 식사를 얘기합니다. 만찬이 있으면 조찬이 있겠죠. 아침에 먹는 밥, 그리고 또 점심 때 먹는 밥은 또 오찬이라고 하죠. 똑같이 평소보다 좀 잘 차려진 어떤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먹을 때 그런 음식을 우리가 찬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사전도 이렇게 말 그대로 형태소로 분석하는 분석 한자 방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풀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한자를 변기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전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속도사전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한자의 뜻을 적어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머리는 바로 생각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죠. 저녁밥이구나. 단순히 만찬으로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용어 단어도 적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밥찬 이렇게 또 한자로 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바로 단어를 알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쓰면 더 좋죠. 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한자는 또 각자의 글자가 서로 다른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보다 보면 자동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쓰는 것은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학습할 때도 절대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한자 학습은 낱글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말은 속천, 저녁 속자죠. 반대는 좋지 않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자가 어떻게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면 이건 날 일자입니다. 해라는 게 어떤 시간을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해만 있다고 해서 날일자만 있다고 해서 이게 저녁하고 연관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요 면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형성 문자지만 형성 문자도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면할 면자, 뭐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뭐 죄를 면하다 그런 뜻이겠죠. 가만히 보시면은 위에 이것은 바로 사람 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자가 요걸 이제 갑골 문자에서 나온 건데요. 요것은 여자의 자궁을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아이가 자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임신한 산모를 말하는 거겠죠. 임신한 산모의 자궁에서 아이가 빠져나오다. 이런 모습,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다, 면하다, 이런 뜻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떠 있다가 하늘에서 벗어난 모습, 그러니까 해가 저문 모습이겠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해가 저물다, 하늘에서 해가 벗어나다 그런 뜻에서 저녁이라는 뜻이 생기고 또 면하다, 벗어나다. 그러니까 죄를 면하다 이런 것은 용서해서 이렇게 놔주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해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녁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밥찬자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세 개의 한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요것은 이제 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뼈가 부서진 그런 모습인데요. 요거는 이제 뼈 부서진 알 이런 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람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손을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오자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손으로 뼈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밥식자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뼈를 들고 고기를 들고 맛있게 먹는 뼈가 붙은 고기를 맛있게 먹는 그런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밥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면 만찬과 관계된 연결된 한자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뜻인가요? 거룩할 성, 밥찬 이런 뜻이네요. 이거는 이제 의식식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절차와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찬이라면 뭐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성스러운 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무엇을 기리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끼리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의식을 바로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까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서 한자어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